네, 저는 로그프레소에서 온 양봉열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세션의 주제는 소화 기술을 이용한 보안관제 프로세스 자동화 세션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소화라는 용어가 이제 시장에 소개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지났고, 실제로도 이제 많은 이제 고객분들께서 도입을 이제 시작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내년에 도입할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오늘 이제 이 세션을 통해서 소화에 대한 또 지금 현재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면 굉장히 멋진 이제 관제 센터가 보이는데요. 이제 이런 관제 센터들 보면 보통 이제 벽면에 굉장히 많은 커다란 스크린들이 존재하고, 또 많은 보안 관제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이제 보안 위협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 외부에서 이런 이제 관제 센터 견학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관제 센터에 들어오면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스위치 딱 올리면 갑자기 이제 앞에 있던 벽면이 갑자기 투명하게 변하면서, 보통 이제 매직 글라스라고도 부르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전경이 보이면 와, 이거 뭐 영화에서 보던 것 같은 그런 광경이 앞에 딱 펼쳐지고, 또 지도에 뭔가 불빛이 반짝반짝거리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인상적으로 보고 많이 감탄하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보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보이지만 실제로 업무하시는 분들의 현실이 어떤지 잠깐 보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게 실제로 관제하거나 보안 업무 하시는 분들의 현실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경보에 파묻혀 있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이제 왜 벌어지냐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지금 보면 대부분 이제 그 SIM, 그러니까 보안 관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하루에 최소한 이제 수십 기가바이트에서 수백 기가바이트 되는 그런 로그 데이터들을 매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경보로 추려지는 게 한 수백만 건 정도의 스케일로 발생을 하고요. 거기서 다시 이제 그걸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코릴레이션이라든지 뭐 우선순위를 조정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좀 유의미한 경보들만 모아가지고 추린 게 티켓이 한 100건 뭐 이 정도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정도로 된다고 하더라도 100건을 다 보는 것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 건에 우리 10분씩만 계산을 해봐도 한 1000분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뭐 한 16시간 정도 되니까 두 명이 하루에 8시간씩 하루 종일 이 티켓들을 갖다가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해도 다 해결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 티켓을 분석을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지루한 그런 과정들을 많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이 공격한 IP가 실제로 뭐 위협 IP의 평판을 갖고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 차단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게 서비스랑 연관된 IP는 아닌지, 뭐 지금 공격 들어온 게 뭐 취약점 실제로 있는 거를 공격을 한 건지 등등등 검토해야 될 사항들은 많은데, 사실 그게 뭐 대단히 복잡한 작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아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아마 뭐 여기에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 소아가 무슨 단어인지는 대부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Security Orchestration, Automation and Response의 약어로 된 게 이제 소아인데요. 이게 이제 보안 장비들을 API로 다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보안 대응을 자동화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뭐 이제 벌써 뭐 1, 2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개념이 소개된 지가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 기술 갖고 뭘 할 수 있는지 조금씩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IPS나 이런 데서, 혹은 웹방화벽이나 이런 데서 얼럿이 발생하면 거기에 CTI,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평판 정보 같은 것들을 연관 분석해서
자동으로 방화벽에다 뭐 IP를 차단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똑같이 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소아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보안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조직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은 보안 관제 팀이죠. 오른쪽은 이제 서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보안 관제하는 팀은 초동 대응을 전담을 하고 있죠. 24시간 일주일 내내 계속 경보 올라오는 것들 보면서 이거를 바로 차단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서 대응을 합니다. 그럼 서트 팀은 뭘 하느냐? 이거는 진짜 실제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이게 도대체 뭐 예를 들면 악성 코드가 설치됐다고 한다면 실제로 악성 코드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동작을 해서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조사하기도 하고 혹은 이제 뭐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됐다고 한다면 그 어떤 취약점을 뚫고 어느 경로로 해커가 들어와서 우리 정보를 빼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엔드포인트 포렌식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포렌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조사해서 이제 그런 대응 조치들을 수행하는 다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는 복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보안 관제팀의 업무와 오른쪽에 있는 이 서트 팀의 업무가 사실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연결이 돼야 되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소아 플랫폼 얘기하는 기능들은 대부분은 왼쪽 영역에 포커스하고 있습니다. 즉 보안 관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아 기술이 동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물론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이제 경보가 실제로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보안 관제 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의 이제 업무들이 경보들이 자동으로 처리되기만 해도 물론 상당히 업무가 경감되긴 하지만 정말 혁신적으로 모든 보안 운영이 좀 자동화가 되려고 한다면 오른쪽에서 지금 보이는 서트 팀이 수행하는 업무까지 자동화가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위협 탐지하던 방법들을 한번 잠깐 되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보이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이제 내부 유출 탐지할 때 뭐 전통적인 방법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내부 유출을 할 때 파일을 대량으로 USB에다가 복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뭐 회사 내부의 문서를 대량으로 뭐 수천 페이지씩 출력을 했다든지 혹은 뭐 이메일을 보내는데 여기에다가 뭐 수십 메가씩 첨부를 해서 보냈다든지 하면 탐지를 할 겁니다. 뭔가 이상하니까요. 근데 이제 좀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대부분 이제 임계치나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해서 탐지를 했을 거고요. 그게 사실은 만족스러운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뭐 특정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메가바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메일을 얼러팅을 하겠다. 그러면 9메가바이트로 전송하면 탐지가 안 될 거고 혹은 정상적이지만 원래 뭐 문서를 많이 출력하는 사용자가 있는데 그런 사용자의 경우에도 오탐이 발생할 테니까 당연히 이제 만족스럽지는 않은 상황들이 반복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동안 이제 AI 관제라는 기술이 이제 마케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단일한 고정된 임계치를 써서는 오탐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AI가 잘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각각의 엔드포인트 혹은 각각의 서비스에 맞는 최적화된 이런 스레시홀드를 정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제 오탐이 많이 감소를 하고 또 이제 당연히 경보가 줄어드니까 업무가 좀 나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충분한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게 전부 다 징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상 징후인 거죠. 이거 재판 가면 우리가 내부 유출 사고 일어났을 때 유죄 판결을 받게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징후만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 파일을 유출했다라는 그
물증이 없으면 이기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은 이제 기업에서 그동안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이라는 사업명으로 많이 구축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상한 거는 알 수가 있지만 그거 다 징후에 불과한 거죠. 증거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를 완결을 지으려면 결국은 사람이 달려들어서 하나하나 파일 다 열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일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일까요? 예를 들면 웹서버가 해킹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령 이제 다시 나중에 해커가 들어오기 위해서 관리자 계정을 원래는 내부에서 만든 게 아닌데 해커가 관리자 계정을 생성을 해놨다든지 악성 코드를 몰래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든지 아니면 웹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 웹 서비스 페이지를 임의로 변조를 해놨다든지 혹은 서버에다가 이렇게 정보를 유출하기 위해서 대량의 이제 데이터들을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zip 파일 묶어서 그걸 외부로 반출한 흔적이 있다든지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증거들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럼 우리에게가 진짜 필요한 거는 저게 되는 겁니다. AI 포렌식 레디니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포렌식 레디니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렌식 준비도라고 해서 어느 시점에라도 즉시 이제 포렌식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 환경을 갖춰 놓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물론 어느 시점이든 엔드포인트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포렌식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정작 그거 분석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환경 자체가 분석할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되고요. 그런데 이 지금 내부 환경에는 서버 수백 대 있고 엔드포인트도 수천 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포렌식을 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닌 거죠. 결국은 AI가 이 부분에 투입이 돼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만이 실제로 우리 보안 운영이 혁신적으로 나아질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지금 SOA가 가운데에 있는데요. SOA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SIEM이나 SOA의 개념에서는 포렌식 기능 이런 건 없거든요. 원래 범죄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OA에 지금 보면 CTI, 그리고 EDR, NDR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돼 있어야만이 엔드포인트가 되든 네트워크가 되든 모든 영역들을 다 포괄을 해서 가시성을 확보하고 언제든지 이제 포렌식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이상적인 아키텍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시장에 보면 요새는 또 XDR이라는 용어가 또 많이 이제 마케팅이 되고 있죠. 근데 사실 XDR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EDR 그리고 NDR을 하나의 패키지로 잘 묶어서 만든 그런 위협 대응 패키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XDR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기존의 보안 투자를 많이 안 한 이제 고객사 환경이라고 하면 XDR 하나를 딱 도입을 해서 한 번에 위협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출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제가 그동안 봐왔던 많은 환경들이 이미 수십 대, 수백 대 이상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하고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환경에서 기존의 보안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이 보안 운영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SOA가 중심에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는 LG CNS와 같이 하고 있는 LG 화학의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LG CNS에서 CQXPR라고 하는 브랜드를 출범을 시켰는데요. CQXPR 브랜드를 통해서 지금 LG CNS의 7개 보안에 특화된 팀이 거의 한 200여 명 되는 그런 조직으로 해서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를
여기저기 이제 구축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를 구축을 할 때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아까 앞에 제가 SOA를 중심으로 CTI, NDR, EDR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운데 있는 플랫폼에는 저희 로그프레소가 들어가고 지금 이제 NDR의 영역에는 RSA의 네디트니스 그리고 지금 EDR의 영역에는 테니엄의 EDR이 각각 선정이 돼서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를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세대 보안 아키텍처의 목표하는 바가 뭐냐? 이 보안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뭐냐면 기존에 우리의 보안 구축했던 스타일은 어떤 것들이냐면 굉장히 강력한 접근 통제 체제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우리 뭐 하려고 해도 안 되게 막아놓은 게 엄청 많죠. 뭐 예를 들어서 USB 복사 안 돼. 메일 전송하는 거 안 돼. 승인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다 뭔가 사전 승인하거나 차단하는 굉장히 수많은 솔루션들을 깔아놨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뭔가가 이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정보들이 유출되거나 했을 때 그거를 자동으로 식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다 승인하는 절차들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혹은 예외 처리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까 앞에서 봤던 그런 차세대의 보안 아키텍처를 통해서 만약에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도 정보가 외부로 의도하지 않은 게 반출됐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자동으로 분석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더 이상 무조건 다 막아놓고 볼 일은 아니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Trust but Verify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는 러시아에서 온 말이긴 한데 신뢰하지만 다 검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각각의 요소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뭐 NDR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패킷을 일단은 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는 대부분 이제 TLS 트래픽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독으로는 안 되고 SSL 복호화하는 SSL 가시성 솔루션들이 결합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실시간으로 패킷들을 다 이제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해놓고 만약 이제 원래는 이제 네디트니스에서 마치 이제 방화벽이 이제 시스로그로 세션 데이터를 로그로 계속 날려주는 것처럼 메타 데이터들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로그프레소가 그 시스로그들을 다 받아서 디텍션을 이제 하는 거죠. 뭔가 파일이 외부로 전송된 것 같다. 파일 업로드 같은 것들이 발생한 것 같다라고 의심되는 정황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그 해당 세션에 파일을 직접 로그프레소가 네디트니스의 API로 호출을 해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의 컨텐츠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회사 내부의 문서인지 이런 것들을 다 분류를 해서 만약에 뭐 보니까 원래 외부 자료이기 때문에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그냥 정상으로 티켓을 완료 처리를 하는 거고요. 이게 보니까 뭔가 회사 내부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 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파일을 티켓에 첨부를 해서 보안팀에 리뷰할 수 있도록 완전한 그런 자동화된 체제를 구축하는 게 이 하나의 워크플로우입니다. 엔드포인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엔드포인트 쪽에는 이제 EDR 솔루션이 들어가는데 EDR 솔루션이 원래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프로세스나 레지스트리나 뭐 DNS 쿼리 하는 것들이나 굉장히 많은 행위 이벤트들을 다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프레소가 이런 그 행위 정보들을 다 받아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뭔가 이제 데이터 유출이 의심되는 그런 정황이 발생하면 그때 이제 테니엄의 API를 통해서 의심되는 파일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내부 문서인지 분류를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전체적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쪽에서는 사실 엔드포인트는 파일이 명확하게 다 있으니까 가져오는 건 별 문제는 아닌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네디트니스가 L7 프로토콜들을 다 디코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잘 갖추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TLS 복호하는 그런 솔루션들을 다 붙여놨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VPN 터널링해서 통신하는 것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세션들도 탐지는 다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명시적으로 파일이 메타로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제 이 세션의 메타데이터를 보고 아 이거는 업로드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AI 모델을 로그프레소가 이제 모델링해서 구동을 시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상단에 하루에 뭐 1,400만 건 정도 되는 세션이 발생한다고 하면요. 여기에 이제 AI 모델을 통해서 필터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대략 한 3,000건 정도의 세션이 남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 업무상 허용된 거는 제외를 해야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10분의 1 정도로 줄어서 한 200건 정도의 세션이 남게 되는데요. 이거를 다시 엔드포인트 IP 단위로 이제 그룹핑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엔드포인트가 한 40대 정도 남게 됩니다. 이 정도는 이제 충분히 보안팀에서 하루에 리뷰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사례들을 분석을 해보면, 당연히 고객사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 솔루션이 차단을 잘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드랍박스라든지,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지, 뭐 네이버에 뭐 밴드에 업로드 한다든지, 이런 이제 그런 케이스들은 다 잘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들이 발견이 몇 개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협력사 엔지니어가 들어와서 작업을 하는데 그쪽 협력사의 그룹에 붙어서 뭔가 파일을 트랜스퍼를 한다든지 협력사 쪽에 VPN에 붙어서 통신한다든지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퍼블릭한 그런 인터넷 서비스나 VPN 서비스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시그니처 기반이라든지 뭐 패턴 등록된 걸로는 잡히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 심지어는 이제 뭐 시트롤 같은 좀 구축형 원격 제어 솔루션을 사용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저희가 찾아낸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뭐 리모트 콜이나 이런 것들은 차단이 돼 있지만 그런 사설 원격 제어 솔루션들 같은 것들을 쓰는 경우까지 이런 AI 모델이 잘 디텍트를 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사실 이제 자연어 모델을 할 때 이상적으로는 요새 뭐 자연어 처리 잘 하니까 되지 않을까라고 많이 생각하시긴 하겠지만 의외로 이제 실제 회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 용어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또 일일이 막 넣다 보면 결국은 예전에 패턴 등록하던 노가다랑 비슷한 사건, 그러니까 업무량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저희 로그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보안 담당자가 일일이 다 뭐 키워드를 다시 AI 모델한테 입력해서 학습을 시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회사의 내부 문서들 중요한 것들을 잘 이제 인덱싱을 해두면 기존에 인덱스된 문서와 고속으로 여기 아까 이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엔드포인트에서 뭐 메일을 전송한다든지 이런 시도를 한 그 파일과 내용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도가 발견이 되면 그것들을 검출을 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AI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앞에 설명한 개별 요소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거는 이제 플레이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만약에 뭐 지금은 이제 네디스니스의 사례를 플레이북을 예로 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업로드로 의심되는 세션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티켓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때 이제 네디스니스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해오려면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출발자 IP랑 목적지 IP 포트 이런 5 튜플을 가지고 세션 아이디를 다시 쿼리를 해서 세션 아이디를 가지고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제 파일의 타입을 일단 분류를 해서 이게 뭐 파워포인트인지 뭐든지 엑셀인지 뭐 PDF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서 거기에서 텍스트를 추출을 하고 그게 실제 내부의 기업 내부의 문서랑 유사한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한 다음에 뭐 증거로 이걸 첨부를 하거나 아니면 티켓을 완료 처리하는 이 전반적인 과정을 다 플레이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그 뭐 테니엄이나 네디트니스에 저희 이제 로그프레소 앱을 설치를 하면
그 태스크들을 UI에서 조립해서 이런 워크플로우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는 이제 뭐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무조건 다 안 되게 막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스템이 뭐 바깥으로 나가는 이런 정보들을 다 인스펙션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임직원분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보안팀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다 이제 막아놓고 승인을 처리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일일이 다 보고 있던 거는 아니니까 항상 찜찜한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실효적으로 이제 검사할 수 있다는 그런 차이점들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우프레소 마에스트로가 이런 이제 중추적인 플랫폼 역할들을 수행을 하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소아 솔루션과 차별화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국내 벤더들과 직접 이제 협업을 해서 API들을 미리 다 개발해서 저희 이제 로그프레소 사이트에 가시면 어떤 앱에서 어떤 태스크들을 지원하고 어떤 시나리오들을 구성할 수 있는지가 다 사이트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미리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제 기존에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은 API를 연동을 해야 된다.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럴 때 이제 소아 솔루션에서 파이썬 스크립팅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뭐 그 코딩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가능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하는, 물론 그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로그프레소 쿼리만 가지고도 REST API들을 다 직접 연동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수 없어도 이제 쉽게 REST API를 새로 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굉장히 강력한 조사 분석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소아 솔루션들은 심에서 출발했다기보다는 소아가 독자적으로 개발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로우프레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심에서 제공하던 그런 쿼리 엔진의 강력한 기능들이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거의 300가지 이상 되는 그런 쿼리 명령어라든지 함수들을 그대로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분석들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소아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표현식 같은 것들 정도는 지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이터랑 뭐 조인을 해서 뭐 결과를 뽑아낸다든지 이런 수준의 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로그프레소 마에스트로의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분석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포렌식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또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은 파일의 컨텐츠를 다 뽑아내려면 이거는 포렌식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앱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20개 이상 되는 그런 국내외 앱들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CTI의 부분에서는 물론 뭐 바이러스 토탈이나 마리아스닷컴이나 이런 부분들 서비스들을 많이 기존에 쓰셨겠지만 그 외에도 이제 뭐 NSHC의 스레네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AI 스페라의 뭐 크리미널 IP라든지 이런 국내의 CTI 서비스들도 저희가 다 인티그레이션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포티게이트라든지 팔로알토 이런 장비 외에도 국내 이제 CQI 블루맥스 방화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엑스게이트 방화벽이라든지 이런 국내 장비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방화벽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취약점 진단의 영역에서도 국내 솔루션으로는 이제 SSR의 솔리드 스텝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솔리드 스텝 API를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원격으로 취약점 진단을 시작하거나 취소시키는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앱들을 저희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사실 이제 아까 서트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에는 서트 팀에서 알아야 될 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이제 그 통합 포렌식 툴이라고 해서 모든 이제 다양한 포렌식 아티팩트들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해주는 툴들이 있긴 한데 기존 것들은 대부분
PC 기반으로 동작하는 포렌식 툴이거든요. 엔케이스라든지 뭐 엑스웨이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마그넷의 이제 엑시옴이라든지 이런 포렌식 툴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동작한다기보다는 다 이제 조사하시는 분들의 개인 PC에서 동작하는 포렌식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게 또 원하는 기능을 다 제공하는 게 아니다 보니 개별적으로 이제 필요한 아티팩트를 분석하는 툴들을 깔아서 또 쓰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거죠. 그래서 저희 로그프레소의 경우에는 이 윈도우가 되든 리눅스가 되든 지금 보이는 이런 포렌식 아티팩트들을 다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을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심 벤더 같은 경우는 혹은 뭐 일반적인 소아 벤더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에 설치된 윈도우 에이전트가 아니면 레지스트리나 아니면 지금 보이는 뭐 그러니까 익스플로러의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읽어오지를 못합니다.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리눅스 장비에 있어도 직접 바이너리를 다 파싱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뭐 윈도우 API를 쓰지 않고도 정보를 다 추출을 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포렌식 아티팩트들을 다 가져와서 분석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이게 이제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26가지 이상 되는 그런 포렌식 아티팩트들을 추출을 하는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계정 침해가 그러니까 서버가 침해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파일이 열렸는지 어떤 네트워크 세션이 열렸는지 뭐 관리자 계정이 새로 만들어진 게 있는지 이런 뭐 등등등의 것들을 확인을 해야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저희 이제 로그프레소 센트리 에이전트를 통해서 다 통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의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보는 화면이 저희가 이제 마에스트로로 구성할 수 있는 화면의 예시인데요. 대부분은 지금 나와 있는 소아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제 소아가 구축된 경우에 이런 수준의 복잡한 대시보드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프리디파인된 그런 위젯을 재구성하는 정도는 지원하지만 임의로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아이의 REST API만 호출해서 이렇게 대시보드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로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쌓아서 그걸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API 호출만 가지고도 이런 류의 이제 대시보드를 구성을 하는데 단순히 시각화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텍스트 값, 셀 같은 것들을 클릭을 했을 때 드립다운이 될 수 있는 수준까지 이 대시보드에서 다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또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제공합니다. 몇 가지 이제 기능들만 앱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테니엄의 EDR하고 연동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그 테니엄의 웹 콘솔에 접속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테니엄의 화면인데요. 직접 들어가면 라이브 리스판스라고 해서 엔드포인트에 실시간으로 접속해서 파일 시스템을 브라우징을 한다든지 내가 그 엔드포인트에 있는 파일을 원격으로 파일을 수집을 한다든지 혹은 기존의 뭐 프로세스나 레지스트리나 뭐 네트워크 이런 이벤트들을 엔드포인트에 적재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다 조회를 해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물론 이제 테니엄 웹 콘솔에 접속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로그프레소에서 그냥 플레이북 태스크로 조립을 해서 자동화를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로그프레소의 쿼리 창에서 이 테니엄 퀘스천 같은 것들을 다 통합해서 날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테니엄 웹 콘솔에 다시 접속하지 않고도 원하시는 정보들을 다 조회하고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아이 같은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사실 이제 APT 공격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파이어아이 장비들을 이제 구축을 하시는데 좀 안타깝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대부분은 APT 대응 장비를 설치를 하고 좀 그냥 로그 수집해서 경보 좀 띄워놓고 돌아가게 놔두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APT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뚫릴 때까지 공격하는 게 APT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공격은 APT 장비가 잘 막았을지 몰라도 다음에 들어오는 공격은 못 막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샌드박스 기반에 된 그런 솔루션들은 이 분석 제한 시간을 넘기도록 슬립을 걸어 놓는다든지 하면 충분히 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탐지를 한 게 있다면 거기에서 바이너리를 까집어서 IP라든지 도메인이라든지 이런 그 IOC 정보들을 추출을 해서 그거를 시스템의 그 침해 지표로 등록을 해놔야 나중에 혹시나 APT 장비가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 공통적인 IOC에 의해서 디텍션 될 확률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작업을 사실 사람이 하려면 굉장히 좀 지난한 작업이 되겠죠. 왜냐하면 뭐 직접 파이어에 들어가서 얼러트마다 뭐 피싱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걸 바이러스 토탈에 올리고 거기서 리포트 봐가지고 다시 IP를 뭐 CM에다가 블랙리스트로 뭐 등록을 한다든지 이 작업은 사실 뭐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소아의 워크플로우에 태워서 플레이북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제 알아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런 류의 플레이북 시나리오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모든 기능들을 저희 로그프레소 마에스트로가 제공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모든 기능을 뭐 다 쓰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고객사 상황별로 우리는 뭐 통합 로그만 필요해 혹은 우리는 통합 보안 관제만 필요해 이런 케이스들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세분화해서 통합 로그에 대해서는 이 로그프레소 스탠다드 그리고 이제 통합 보안 관제에 대해서는 로그프레소 소나 그리고 이제 모든 거를 이제 다 포함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이나 디지털 포렌식 기능을 포함한 그런 솔루션으로는 로그프레소 마에스트로를 제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로그프레소 미니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무료 버전으로 배포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뭐 마스터 파일 테이블이나 뭐 레지스트리 하이브 파일, 뭐 EVTX로 된 그 이벤트 파일, 혹은 뭐 브라우저 히스토리 파일, 보통 이제 제트블루 엔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데이터라든지 지금 크롬의 뭐 히스토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파일이라든지 그런 굉장히 많은 포렌식 아티팩트들을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로그프레소 미니 툴을 가지고 다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무료 배포 버전이다 보니까 커맨드 라인으로 이제 쿼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인데요. 그래도 이제 서트 팀이라고 하시면 아마 사용해 보시면 또 좋은 그런 응용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소아 솔루션 도입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바깥에 저희 로그프레소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C7번 부스에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또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